오늘이 어린이날이어서 아주 특별한 인터뷰 하나를 더 준비를 했는데요. 뉴스 하면 어른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 대충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어린이들도 뉴스를 통해서 세상을 배우고 세상을 알아간다는 사실. 어찌 본다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 간과하고 있는 현상인데 바로 이 점을 또 제게 주신 분이 있습니다. 아동문학 평론가로 매달 신문에 어린이를 주제로 글을 쓰고 계신 분인데요. 김지은 서울예대 문희학부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이제 질문 드려야 되는 게 저희 시선충 프로그램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라 네.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첫째 아이들에게 뉴스라는 어떤 의미로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저희가 이제 뉴스 그러면 새 소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이제 그날 얘기하고 싶은 새 소식이 있고 궁금해서 찾아보고 싶은 일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보통 아이들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뭐 친구들 사이의 일,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만 궁금해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린이도 저희처럼 미디어에 똑같이 개방돼 있는 시민이고 네. 아이들도 이제 그런 그 키워드를 들으면 낱말을 들으면 저게 뭐지? 그러면서 검색도 해보고 또 그러다 보면 시선 집중 다시 듣기도 듣게 되고 그렇게 어허. 되는 거죠. 네. 요즘 SNS 시대다 보니까 오히려 그 어린이 입장에서는 뉴스에 접할 수 있는 통로는 더 넓어진 거 아닌가요?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 경로는 더 다양해졌고요. 네. 예전에는 뭐 부모님이나 뭐 집에 있는 어른들이 앞면 정치면 경제면 신문을 보면 어린이는 이제 뒷면 신문이나 이런 걸 보잖아요. BTV 편성표. 그런데 지금은 경로가 굉장히 다 열려 있기 때문에 포털에 들어가는 많은 어린이들은 어른들이 볼 수 있는 뉴스에는 거의 다 접근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며칠 전 같으면 윤여정 배우가 이제 수상을 했다. 그러면 아카데미가 뭐지? 이러면서 이제 접속을 하고 친구들하고 또 야, 너 그거 알아?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프로필 보기하고 이게 이제 그 병행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바로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린이들이 뉴스를 볼 때 이 어디가 더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인지 이런 거 잘 모르고 그렇죠. 그냥 자기가 볼 때 친숙해 보이는 거 중심으로 검색을 해요. 네. 그리고 어린이는 이미지나 동영상 검색으로 뉴스를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다 보면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라고 할 때 자기가 나름대로 그 미디어에 익숙하니까 프로필 같은 걸 찾아본단 말이죠. 그런데 그 프로필을 보면서 어린이들이 이 사람이 신문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여기서 뭘 하고 있구나. 그러면 굉장히 공식적인 일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어린이 생각에 자기들이 그냥 생각하기에 좀 정중하지 않은 단어를 쓰거나 아무렇게나 얘기를 하면 네. 왜 이럴까? 이게 공식 언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찮은 기회에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만약에 듣게 됐다면 김종배라니까 도대체 어떤 인간이야? 하면서 한번 찾아본다 이런 거죠. 그렇죠. 네. 찾아보면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아무튼 예. 근데 어른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SNS 창을 통해서도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SNS가 이제 어린이들이 뉴스를 접하는 주된 통로가 되는 것은 어찌 본다면 시대적 현상일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여기서 여과라고 하는 것들을 거의 거치지 않잖아요. 이러다 보면 대단히 부정확한 정보에 노출이 될 수도 있고 대단히 선정적인 정보에 노출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실제 자신이 이게 어떤 게 부정확한지 어떤 게 선정적인지 이런 부분을 어른들의 판단에 많이 의존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유튜브에서 어린이들한테 말을 많이 걸어주고 또 채팅창 같은 데서 대답을 많이 해주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친절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편이죠. 그런데 그런 어린이들을 많이 받아주는 미디어는 어떤 스트리밍 사이트 중에서도 굉장히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미디어가 훨씬 더 개방되어 있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어른들이 많이 보는 공식적인 미디어에서는 아무래도 어린이가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하고 또 어린이들의 질문에 잘 대답을 해주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면 정중한 화법이라든지 정확한 언어 이런 것을 배울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정중한 화법이라는 지금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면 어린이를 정중히 대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뉴스를 전한 사례를 좀 만약에 말씀해 주신다면.
예를 들면 어린이가 많이 검색할 것으로 예상되는 뉴스들 같은 경우에 뭐 네. 영국에서 가디언지에서 네. 뭐 스쿨 리포트를 하거나 아니면 뭐 학교와 관련되는 기사를 쓸 때는 최대한 그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를 쓰지 않고 조금이라도 검색했을 때 좀 수월한 문장을 사용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거기에서 쓰는 그 화법만큼은 어른에게 대하는 것과 동등하게 정중하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 뉴스 이렇게 얘기하면 네. 아이들 이제 귀엽게 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뭐 연예인이 뉴스를 전달해야 된다. 아니면 뭐 예. 뭔가 이렇게 예쁜 이모티콘을 달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어린이에게 이게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 또 어떤 정중한 느낌의 뉴스인지 이런 생각은 잘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교수님이 네. 어린이들과 같이 보면 검색하기 힘든 단어가 놀랍게도 어린이 관련 단어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는데 이건 어떤 말씀이세요? 이건 그냥 검색을 해보셔도 알 수 있는데 예. 예를 들면 초등학생 이러면 아이들은 초딩이라는 말을 더 많이 듣게 돼요. 주위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초딩 이렇게 하면서 이게 나를 가리키는 말인가 보다 하면서 예. 검색을 해보면 사실 어린이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 또 무서운 사건 사고나 또 어린이에 대한 폄하의 단어들 이런 게 많이 노출이 돼요. 정치인들이 싸울 때 뭐 초딩 수준의 사고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또 뭐 어린이와 관련한 이미지들도 뭐 거기다 한 개만 검색어를 넣어 보시면은 굉장히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노출될 때도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과 같이 검색창을 열어보다가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예. 그냥 근데 이건 어른하고 같이 볼 때는 그나마 어른이 도와줄 수가 있는데 이제 어린이 혼자서도 검색을 한다는 거죠. 뭐 그렇죠. 여름인데 친구랑 수영장을 가고 싶어서 예. 어린이, 여성, 수영복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아이들은 대부분 이미지로 들어가니까 그럼 이미지에 가서 보고 이제 또 깜짝 놀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이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근 들어서 이제 나오는 신조어 중에 하나가 린이라고 하는 걸 붙여갖고 어린이라고 하는 걸 붙여갖고 무슨 주린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신조어가 나오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어린이들은 자신에 대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누구나 다 그 언어 패턴을 보면 리니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내 얘기인가 보다 하고 들어가서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의 얘기가 자신의 관심사하고 먼 얘기인 경우가 많고 네. 뭐 예를 들면 술리니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그 다음에 폄훼하는 말들도 많이 만나게 돼요. 뭐 주린이가 뭐 왜 여기 와서 까부냐. 뭐 예를 들어 이런 걸 보면 어린이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까불고 잘 모르고 좀 미성숙한 사람으로 생각하는구나.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바라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은 그냥 이제 뭐 재미있는 어떤 사회 유행어다라고 생각하고 사용하지만 듣는 어린이 입장에서는 자꾸만 이걸 반복적으로 많이 듣게 되니까 나는 어디에나 이렇게 좀 부족하고 그런 사람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나 내가 오면은 뭐 그렇게 내가 어떤 그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가면 나를 별로 반가워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랄 수가 있다는 거죠. 아마 부모 입장에서는 이걸 고민하실 것 같은데 뉴스를 보다 보면 참 세상에 갈수록 험해진다는 걸 느끼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 애들이 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린이는 그 어린이와 관련된 뉴스들을 보면 더 주의 깊게 보겠죠.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어린이 관련된 뉴스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보기 힘든 뉴스들이 더 많았어요. 네, 그렇죠. 이건 결과적으로 뉴스가 좋아지려면 어린이들에 대한 처우나 복지나 어떤 어린이 인권이 잘 보장돼야만 이제 어린이와 뉴스를 보기가 더 쉬워진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예. 또 이제 끔찍하거나 무서운 뉴스들 같은 경우에 어린이가 볼까봐 부모들이 뉴스를 아예 못 보게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대는 그렇죠. 모두가 이제 손 안에 자기 미디어와 관련된 접속기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걸 일일이 다 무서운 거 많으니까 넌 뉴스 보지 마 이렇게 눈 가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어린이가 항상 우리를 지켜본다는 생각을 하면서 뉴스 진행자라든지 또는 뉴스를 전달하는 사람들도 어린이를 존중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가능하면 좀 어린이가 안심하고 볼 수 있는 미디어 채널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또 그런 채널을 이제 안내를 해주면
그 얘기를 잘 듣는 어린이들이 많아요. 아, 이건 알겠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곳인가 보다. 이러면서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뉴스에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겠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좀 전달이 된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지은 서울예대 문희학부 교수였습니다.